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신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네이버 육아와 관련된 파워블로거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주일 7일 중에 2, 3일 정도 네이버 메인에 노출이 되고 있고 육아에 대해서 에세이와 육아 꿀팁을 연재하고 있는데 사실 유튜브에서는 육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 애기 엄마들은 유튜브를 별로 안 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는 젊은 친구들은 임신에 대해서 궁금할 때 유튜브를 검색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인 조언 그리고 꿀팁들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네이버에 탱탱맘의 소소한 노하우라고 치면 제가 육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얘기들을 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단 이 부분은 정말 진지한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 진지충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임신을 하신 거라면 소중한 생명을 잉태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임신이 실제로 어떤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는 바비 인형 중에도 임신을 한 모형이 있다고 하고 연예인들 D라인 이래서 그냥 멋있게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임신이 정말 힘든 과정이에요. 임신이 되는 것도 힘든 사람이 많아서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도 상당히 많고 임신이 되고 난 뒤에도 그 10개월 동안 너무 힘들어서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는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뭐 먹으면 바로바로 토하고 이래서 목부터 너무 아팠어요. 음식을 삼키는 이 단계부터 너무 아파서 하루에 바나나 2개 이렇게 버틴 적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살이 쭉쭉 빠지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닌 게 몸에 근육이 빠지는 거여서 애를 낳고 났더니 이제 근육량이 너무 줄어서 아이를 이렇게 안고 달래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도 엄청 아프고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임신기간 힘든 거를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정말 많이 체해서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식은땀 나고 뭐 다른 거 못하겠고 정말 힘들어서 떼굴떼굴 구르는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상태로 10달을 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임신이 체질인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별로 힘든 거 없다, 배만 나와 있다라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임신을 하게 되면 여자친구가 혹은 와이프가 정말 힘들 수 있으니까 남자분들은 많이 챙겨주셔야 되고 호르몬 때문에 정말 예민해져요. 여자들은 왜 생리기간 되면은 좀 예민해져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극도로 예민해져요. 이게 호르몬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다 기억에 남고 서럽고 막 눈물도 잘 나고 이렇게 되니까 최대한 남자친구, 남편이 옆에서 잘 챙겨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임신 기간에 잘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는 게 정말 아이한테도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임신해서 너무 힘든 상태에서 만약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저는 몸이 너무 아프고 아무것도 못하고 일도 제대로 안 되고 할 때 그런 힘듦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생각이 당신은 지금 아이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거. 애가 뱃속에서 뚝 있고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나의 몸을 이용해서 영양분을 주고 아이가 팔다리가 생기고 머리가 생기고 이런 과정들을 내 몸이 견디느라 정말 힘든 과정이거든요.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자라게 하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임신기간 힘들더라도 좀 버텨보시고요. 생각보다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어요. 저 임산부일 때 전철 타고 매일 출퇴근했는데 자리 비켜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최대한 내가 내 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관리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런데 또 임신이 다가 아니잖아요. 임신은 10개월이지만 아이를 돌보는 육아는 한 10년 정도고 그리고 사춘기 자녀를 돌보는 것도 추가로 한 10년 정도 하면 내 인생의 20년을 육아에 쓰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위에 보면 저 애기 좋아해요, 애기 빨리 낳고 싶어요 이런 분들 있죠. 물론 애를 좋아하면 애기 키우는 힘든 거를 좀 더 즐겁게 덜 힘들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자식을 낳는다는 건 애기애기한 거 정말 아이 정말 신생아 베이비 그런 단계는 한 1년만 지나도 약간 어린이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어린이는 그나마 좀 애기 같지만 좀 지나면 또 사춘기 와서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멘트 날리는 때가 온대요. 여러분도 그 말 한 적 있으시죠? 저도 그 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한 경우에 특히 학생인 경우에 애기 키우는데 돈 얼마나 들어요? 라고 하는데
아기일 때 기저귀 얼마, 분유 얼마의 끝이 아니라 20년 육아에 드는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진 돈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앞으로의 커리어를, 내 앞으로의 가정 계획을 어떻게 해서 뭐 맞벌이를 할 건지 외벌이를 할 건지,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키울 건지 장기간의 다방면의 생각을 한 다음에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애 낳지 말라는 거냐? 그 말은 절대 아니에요. 애 키우는데 드는 비용보다 그 육아의 기쁨과 행복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거죠. 임신, 출산, 육아는 정말 큰 행복이고 기쁨이지만 엄마가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뭐 다른 취업이라든지 내 진로도 중요하지만 임신, 출산, 육아는 더 멀리 보고 내 인생 계획을 세워보고 하는 게 좋아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상치 못한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낳은 경우는 정말 많아요. 그게 결코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고 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힘드니까 얘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너 낳고 내 인생 하나도 없어졌어. 너가 생겨가지고 너 키우느라 내 젊은 시절 다 갔다. 이렇게 신세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이 때문에 나의 인생을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다 반영이 되고, 아이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아이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내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이다, 그럴 건 전혀 없어요. 좀 더 장기적으로 보라는 말이지, 네 인생 이제 끝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사실 복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정말 엄마가 원하면 어린이집에 맡기고 충분히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싱글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챙길 게 많고 힘들겠지만 본인의 커리어를 살리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꼭 엄마가 봐야지만, 엄마가 풀타임 봐야지만 아이가 잘 자란다? 그건 아니거든요. 아닌 경우들 정말 많고, 그런 장기적인 얘기 저한테 하나도 안 와닿고요. 당장 저는 기저귀값, 분유값이 궁금해요 라고 하신다면, 일단 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면 월 20만 원을 주거든요. 그 20만 원으로 사실 분유, 기저귀는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좋은 브랜드를 쓰면 부족할 텐데 좀 싼 브랜드들도 있어요. 노브랜드라든지 핫딜로 싸게 팔 때는 반값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값 할인할 때마다 사서 엄청 쌓아놓고 지내요. 왜냐면 할인할 때랑 안 할 때랑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근데 그런 것도 결국에 정보력이잖아요. 그런 거를 정보를 많이 얻어서 싸게 구입을 해놓으면 되고, 그리고 학생 때는 잘 모르던 건데 드림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드림이라는 게 조건 없이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쓰던 신생아 때 입던 남자아이 옷이에요, 이거 드림합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댓글 달고 찾아가서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아이용품은 정말 짧은 기간 쓰고 못 써요. 아이가 금방금방 자라서 옷도 사이즈가 줄어들고 아이의 관심사도 바뀌어서 장난감도 적절한 장난감이 금방금방 몇 개월 만에 바뀌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새 걸로 사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역 카페라든지 육아와 관련된 카페가 정말 많아요. 네이버 카페에 맘스홀릭 베이비라고 치시면 제일 큰 규모의 육아 관련 카페인데, 그 카페에 들어가서 한번 구경도 해보시고 글 써보시면 리플도 많이 달려요. 그리고 그 카페 안에 지역별로 게시판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드림하는 문화도 있고, 드림이라는 정말 좋은 문화를 활용하면 생각보다 돈 많이 안 쓰고 아이 입히는 거, 아이 장난감은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고 판매도 정말 활성화돼 있고,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거는 중고라고 하면 되게 낡고 안 좋을 것 같지만 아기용품은 정말 짧게 쓴 거여서 중고를 사는 것도 저는 되게 추천드려요. 저도 중고로 산 물품이 되게 많아요. 아이 큼직한 장난감들 다 새 걸로 사면 10만 원 이런데 중고로는 뭐 3만 원 이런 식이고, 새 걸로 5만 원이면 중고로 만 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거 중고로 사서 쓴 다음에 나중에 또 몇 개월밖에 안 쓸 거기 때문에 몇 개월 쓰고 또 중고로 파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돈은 아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용돈 얼마 썼어요? 그게 학생별로 차이가 많이 나죠. 아이 키우는 것도 똑같아요. 돈을 얼마나 드릴 거냐는 엄마가 어떤 식으로 사줄 거냐, 어떤 물건들을 살 거냐에 따른 거라서 얼마가 든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어요. 아껴 쓰면 나라에서 나오는 월 20만 원으로 기저귀, 분유 정도는 커버가 된다는 거. 그리고 출산에 관한 비용도 생각보다 별로 안 들어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여러분 미국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미국 갔다가 잘못 픽 쓰러져서 구급차 오고 병원 실려가면 한 3천만 원 금방 깨져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정말 잘 돼 있어서 출산 자체와 그 입원에 대한 비용은 정말 몇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3, 4인실부터는 보험이 되는데 1, 2인실은 이제 추가 돈을 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1인실을 쓸 때는 뭐 25만 원, 2인실을 쓸 때는 뭐 13만 원 이런 식으로 병원마다 다른데 추가 비용을 내야 돼서 물론 제왕절개는 돈이 좀 더 들긴 해요. 왜냐면 아이 수술에 대한 비용이 더 들다 보니까 제왕절개는 돈이 조금 더 들긴 하는데 제왕절개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걸 안 했다가 엄마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산이 임박한 것 같다 할 때는 병원에 꼭 바로 가보시고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서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닥치는 것보다는 인터넷 글들, 카페 글들이라도 보면서 그리고 네이버에 맘앤키즈라는 그 항목이 있어요. 그 연애 피드, 꿈 피드, 웹툰 피드 이렇게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페이지가 맘앤키즈라는 육아와 관련된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서 보면 육아와 관련된 꿀팁이라든지 나라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도 확인해 보시고 지역 카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주도에 산다 그러면 제주 맘카페 이런 식으로 치다 보면 그 지역 카페들이 나오니까 거기 들어가서 드림도 더 쉽게 집 근처니까 받을 수 있는 거고 중고 거래도 훨씬 잘 받을 수 있고 그 지역에 어떤 소아과가 좋은지 어떤 산부인과가 좋은지의 정보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최대한의 정보를 많이 얻으시고 또 지역에서 친한 애기 엄마들이 이제 생기면 정보 공유도 되고 위로도 되고 큰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월 20만 원이 이제 안 나와요. 대신에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 자체가 무료예요.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라서 대신에 물론 어린이집 뭐 처음 들어갈 때 내는 입학금이나 뭐 준비물 같은 비용이 조금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정말 마음 먹기에 따라서 아이 육아에 드는 비용은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린이집 중에 또 시간 연장형이라고 있어서 아침 일찍 7시 반부터 저녁 늦게까지 봐줄 수 있는 어린이집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풀타임 맡기기가 싫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나는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다라면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따로 고용해서 시터를 쓸 만큼 형편이 안 되는데 돈을 벌어야 돼요 라면 그런 어린이집이라도 활용을 해야겠죠. 단순히 그냥 기사만 보고 아이 키우는데 막 뭐 몇 억씩 든다던데 나는 아이 키울 자신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미리 겁먹고 그래 버리지 마시고 이런 좋은 드림, 중고거래, 어린이집, 나라 지원금을 활용하면 이거 외에도 아이를 키우는데 꿀팁들은 정말 많거든요. 그게 다 선배 엄마들이 얘기해주는 거를 들어두면 정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보 채널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많이 얻으시길 바라고 사람은 자기의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죠. 그것처럼 우리도 아이를 선택해서 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임신을 이미 하셨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거는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내가 키울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집에서 잘 클 수 있게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라도 최대한 키우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위대한 인물들 중에 입양이 돼서 간 케이스도 많고 친엄마가 아닌데 키워준 케이스도 많아요. 근데 만약에 그 엄마가 나는 아이를 키울 환경이 안 된다고 해서 낙태를 했다면 정말 세상에 빛도 못 보고 사라졌겠죠. 그러니까 정말 저는 혹시나 단 한 분이라도 제 영상을 보고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그 분을 위해서 정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잠깐의 선택으로 평생의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어렵다고 해도 정말 큰 기쁨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건 그동안의 뭐 남자친구, 그동안의 연인 관계에서 느꼈던 그런 사랑이랑은 차원이 다른 위대한 사랑을 정말 느낄 수 있어요. 아이를 돌봄으로써 정말 이 뭔가 공허하고 내가 쓸쓸하고 외롭고 그런 감정들이 따뜻하게 가득 채워지거든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고 물론 그만큼 힘든 점들도 많겠지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자식을 낳아서 나의 유전자를 남기고 나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이런 걸 해보고 싶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임신을 하셨다면 그 아이에 대해서 최대한 후회가 안 남게 잘 키우시는 거 다른 일보다도 사실 육아야말로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남편분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육아를 하면요. 정말 신생아 때는
잠도 쭉 못 자고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아이 젖 물려야 되고 쭈쭈 주고 나면은 트림 시키고 기저귀 갈고 그나마 재우고 나면은 또 쪽잠 자다가 또 일어나야 되고 그게 계속 반복이라서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많이 옆에서 도와주고 옆에서 같이 힘을 줘야겠죠. 물론 남편도 일하고 나서 와가지고 쉬고 싶고 힘들겠지만 아이가 정말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족은 하나의 팀이잖아요. 평생에 가장 중요한 반려자인데 그 반려자가 가장 힘든 시기를 겪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어릴 때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와이프의 정신 건강, 육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니까 부부가 많이 노력을 하고 서로 힘을 줄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하시기를 혹시 더 필요한 정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